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특강을 진행할 이승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서 능력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이고요. 저는 국어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입니다. 이번 독서 능력 발달은 천경록 교수님의 독서 발달 7단계를 기본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맹학기, 독서 입문기, 기초 기능기, 기초 독해기, 고급 독해기, 독서 전략기, 그리고 독립 독서기 해서 7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독서 맹학기입니다. 맹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돋아나는 새싹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읽기 이전의 단계, 주로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영상 등 시각적인 자극,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기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아직 글자 자체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연령상으로는 한글 배우기 이전,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를 주로 말해요. 그래서 한글 글자에 대한 이해 이전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대화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얻는 어휘들 이런 것에 되게 집중해 있죠. 이 시기에 독서 맹하기 시기에 어떻게 지도하면 좋으냐 봤을 때 우선 독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책과 글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책을 글자를 읽는 거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뭐 이 나이에 벌써 책을 읽혀 책 글자도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꾸준한 환경 노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직접 읽지 않더라도 책을 장난감처럼 주변 속에서 자주 접하고 또 책을 좋아하는 어른들을 봤을 때 나도 저거 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듣기, 말하기, 언어 발달에 중점을 두는 건데요. 우리가 책 육아라는 말 많이 하죠. 책 융화라고 해서 그림책을 꾸준히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꼭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수다쟁이 엄마 밑에서는 이제 언어 발달이 이제 많이 자극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한글 같은 것도 더 익숙해지고 말도 잘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를 비롯한 이런 상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언어가 발달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중점을 둬서 듣기 말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음, 이제 기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어휘량에도 한계가 있고 또 자식과도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똑같은 내용들 자주 쓰는 것들만 반복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림책이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 언어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읽어줘서 뭐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건 나중이고 그것보다도 계속 지속적인 언어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로 이제 상호 소통, 계속 질문해주고 대화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접하는 대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대화, 엄마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고 익히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말하기 과정에서 이제 이 언어 발달에 중점을 둬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모국어의 노출, 그리고 이제 결핍인데요. 또 모국어 노출은 꼭 한글은 이제 자동적으로 익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모국어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모국어에 대한 노출, 그래서 대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미디어나 대화나 어떤 기본적으로 절대량이 노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결핍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냉장고에 기본 간추시 같은 식으로 이름표를 붙여 놓는다거나 간판을 읽어보고 저게 무슨 글자지 하는 식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식으로 또 자기 이름을 막 한번 적어보게끔 하고 이게 너의 이름이야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노출을 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이거는 약간 모르는 부분이다, 알고 싶지? 라는 결핍사항을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한글을 익히고 한글을 또 활용하는데 계속 나아가는, 동기유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글자 읽기 전이니까 라고 약간 방심하고 지도를 나중에 하고 소홀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시기에 생겨난 언어에 대한 태도, 뭐 기본 능력 발달이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글자를 읽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유아 시기에 지속적인 책 육아, 그림책 읽어주기, 부모님과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 발달이 충분히 돼야지 그 이후에 다른 학습이나 여러분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 언어 발달을 탄탄히 하는데, 특히 여기선 독서, 모국어에 대한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다계국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노출을 하고 익히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균형 맞춰서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격적으로 글자를 읽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듣기나 말하기와 같은 이런 의사소통을 통한 언어 발달을 통해서 기초 언어 능력을 다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독서 입문기인데요. 이제 음성 언어에서 문자 언어로 나아가는 단계. 그래서 글자를 배우고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령은 이제 한글을 막 배우는 시기. 그래서 지금 공교육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글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부터 자음, 모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자, 우리가 글자를 하나의 기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그림과 같은 기호이기 때문에, 그 기호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익히는 그런 음성 언어와 연결을 주기적으로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단어 어떻게 알지? 라고 했던 것들도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대화를 나누고, 또 그것들을 꾸준히 간접적으로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익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익히는 이제 음성 언어도 문자 언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걸 계속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지도 방법으로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계속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이제 뭐 책류가에서도 책을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들려주면 이제 알아서 이제 한글도 익숙해지고 막 글자도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아이가 청각적으로 듣는 것과 이제 눈으로 글자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접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고, 그건 정말 음, 반복 노출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의 감상을 위해서, 그리고 아예 창의력을 위해서 뭐 그림 위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많은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우리가 독서의 과정으로 봤을 때 기호라는 한글 글자와 익숙해지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상력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글자 한글에 목매이지 않고 계속 대화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림으로 창의력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컨셉이 다른 읽기 방법이고, 한글에 좀 더 익숙한 이제 읽기를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글자 모양인지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면서 내가 소리 내어서 읽는 그 음가와 이 그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계속 관계를 갖는 것을 인식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뭐 냉장고에서 우유 가져와 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 다 해요. 근데 냉장고라는 글자와 그 네모난 집에서 내가 먹을 게 많이 있는 시원한 그것과의 이제 관계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와 그림과 글자, 이 3박자가 익숙해졌을 때 얘가 나중에 읽기 독립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자극해 주는 것. 간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간판은 글자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 계속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간판은 길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계속 하다 보면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읽는 것을 계속 스스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글자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음독 활동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많이 귀로 들었다면 여기서는 조금씩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려면 내가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생략하고 뭐 그것 이제 듣기, 이제 청각 능력 발달에 굉장히 좋은 거고, 여기서 좀 글자와 친해지는 거니까 내가 더듬더듬이지만 글자를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거. 꼭 여기서 뭐 한글 문법부터 그런 걸 다 마스터해야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들어봤으면 어느 정도 스스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고 많이 들어봤던 그림책을 스스로 읽어보게끔, 작은 것들도 한번 많이 들어봤던 것들은 스스로 읽어보게끔 유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 음독. 그리고 내가 소리내어 읽어버릇해야지 내가 어느 거는 좀 알겠고 어느 거는 잘 몰라서 더듬더듬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도 알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독 활동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말하기와 쓰기를 연결하기인데요. 어, 직접적으로 이제 한글을 공부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이제 충실히 생활하다 보면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가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음, 우리가 이제 글자로 된 많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려면 결국 이제 글자를 내가 활용하는 법도 익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배고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배고파라는 것을 이제 써서 표현하는 것. 내 이름을 내가 들어서 알고 내가 말해서 아는 것과 같이 내 이름을 써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인지시켜 줘야지, 아, 내가 모국어를 배워야겠구나, 조금은 낯설고 공부하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글자를 알아야겠다라는 태도가 우선 좀 형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뭐 내 이름 쓰기,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엄마 번호 써보기, 그리고 내가 말한 그 과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게끔, 처음에는 뭐 순서도 틀리고 모양도 이상하고 이러지만 계속 내가 연필을 쥐고 쓰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자주 하면 좋아요. 의도적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어, 듣는 소리와 이제 글자와의 관계를 유도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소리와 내가 직접 쓰는 그 써져 완성된 글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서 문자화 시키는 것을 어, 지도 방법으로서 그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한 태도가 나아가서 이제 잘못하면 초등학교 지나가서도 읽기는 읽어도 너무 힘들면 내가 글자책을 읽지 않고 계속 학습만 하나 과거의 그림책에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이제 글자와 이제 소리, 그림 등을 계속 연결시켜줘서 글자로 독립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음은 기초기능기입니다. 네, 여기서는 해독에서 독해로 나아가는 단계, 그리고 의미 중심으로 끊어읽기가 가능하고 또 이제 학습 독서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독과 이제 독해의 차이는 다른 강의에도 한번 짚었는데, 해독은 이게 이 글자 모양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중점을 한 거라면 이제 의미 중심으로 나아가는 단계죠.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조금 한글을 좀 유창하게 읽는 시기에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음가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 건지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떠듬떠듬만 읽게 되는데, 조금 내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어떤 소리가 나는 건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떤 내용이지?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내용인지 내가 이게 읽으면서 의미까지 이해하는데 그 텀이 굉장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유창하게 읽는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억양도 살리고 이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를 잘 못한다, 유창하게 읽지 못한다는 것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떠듬떠듬하고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읽고 막 한 글자씩 읽는 거 또 이야기하지만 어, 어떤 중요도나 맥락, 억양 상관없이 빠르게 쑥 읽는 것도 그것도 잘 읽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고 떤 문장 구조를 알면 의미 중심으로 끊어 읽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읽음으로써 어떤 것을 배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의미 중심으로 끊어읽기 과정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한글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한 이제 음절마다 손가락 한 글자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런 명사 중심, 뭐 의미 중심이죠. 결국 명사 중심, 동사 중심으로 승화가 학교에 간다. 그러면 승화가에서 한번 사선을 긋고 승화가가 이제 주어라서 아이가 행동을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학교에 어디 어디에 사선 긋고 간다. 아, 승화가 학교에 간다. 이것을 이제 승, 화, 가, 학, 교, 왜 컴퓨터처럼 읽는 게 아니라 승화가 잠깐 휴지를 두고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의미 중심으로 끊어있기를 연습으로 했을 때는 사선으로 그어주면 좋아요. 과거에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읽었다면 지금 의미 단위로 덩어리로 끊어읽기 연습을 자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유창하게 소리내어 반복 읽기.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떠듬떠듬 천천히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조금은 내가 억양도 살리고 의미 중심으로 이제 휴지도 두고 어떤 이야기라면 주인공에 이입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가 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읽어 나가는 것. 그래서 매번 새로운 텍스트를 하기보다 같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면서는 또 내가 연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억양 그리고 강조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의미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뭐 대본 리딩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딱딱하게 읽지만 그 배역,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더 감정을 살려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유창하게 소리내 반복 읽기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여기선 이런 느낌이고 여기선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취감을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이제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읽을 수는 있죠. 이제 소리내서 읽고 이런 것 좀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쉬운 것부터 아이가 능숙하게 읽을 수 있고 반복해서 읽고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와, 잘 읽었다. 엄마 좀 읽어줄래? 아빠 좀 읽어줄래? 한번 촬영해볼까? 이런 식으로 애가 능숙하게 한 권을 자기가 낭독하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걸. 그래서 조금은 쉬운 것부터 해서 다음은 살짝 어려운 거 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더듬거리고 막히고 이러면 자신감 잃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반복해서 극복하는 과정. 처음에는 잘 못 읽고 떠듬떠듬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능숙하게 유창하게 잘 읽네. 이런 과정들을 계속 자극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조금씩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이가 높아가면서 조금씩 어려운 내용들도 만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텍스트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취감부터 해서 쉬운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어려운 텍스트 도전하고 또 바로 지적해주기보다는 약간 모범을 보이는 식으로 애가 좀 떠듬떠듬 읽었을 때 주변의 선생님이나 아이나 이제 좀 더 어른이 제대로 읽는 거를 보면 들으면서 듣는 자극과 내가 했을 때 좀 막혔던 것들이 좀 매칭이 되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살짝씩 도와주는 것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 독히기입니다. 이거는 능숙하게 의미 중심으로 읽는 단계예요.
앞에서 이제 의미 중심으로 막 나아갔다면 좀 더 능숙하게 읽는 거고, 여기서 좀 더 묵독이 강조되고 사고 기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리내어 읽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이제 많이 손실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단계를 극복하다 보니까 좀 더 소리보다는 조용히 읽으면서 내 속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이해하고 사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들에서 이제 어, 소리를 내고 어떤 음가가 나는지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더 의미나 이제 구조 파악을 하면서 읽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지도 방법으로는 묵독 점검하기. 결국은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건 내 사고를 구술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묵독은 그 에너지를 내 내면에 축적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소리내어 읽을 때는 떠듬떠듬 하거나 약간 이제 머뭇하고 이러면 여기를 잘 모르나 보다 이해할 수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묵독하다 보면 얘가 제대로 알았는지 이해했는지 저게 뭐 저 어휘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묵독하고 나서는 아이와 내용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이제 내용을 점검한다거나, 어, 아이들이 이제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소리 읽을 때는 내가 머뭇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묵독하다 보면은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낯선 거 넘어갈 수도 있어서 어휘력 같은 거, 약간 모르는 어휘에 대한 체크나 이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등등.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묵독은 드러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대비해서 간단히 자연스럽게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집중력을 늘리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이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엉덩이 힘이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소리내어 읽는 거는 뭐 아이들끼리 한 문장씩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요소를 넣을 수 있어요. 뭐 윤독을 한다거나 뭐 어떤 특정한 이제 소리가 나는 것들에 되게 재밌게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여러 할 수 있는데, 묵독은 정말 조용히 내가 읽고 이 책과 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금방 지루해할 수 있어요. 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습 태도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5분부터 뭐 10분, 15분 단계적으로 내가 집중해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하나의 미션처럼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독후 활동 이런 거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거 많지만, 결국 우리가 묵독하는 입장,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나만의 생각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 독해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능숙하게 묵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발음을 내는지 라고 쓰는 그 에너지를 내 내면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과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집중했으면 지금은 구조도 조금 볼 수 있어요. 뭐 감춰 있는 거는 약간 추론하면서 읽고, 이 비유는 약간의 기본의 이제 원개념과 뭐 상징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면서 읽고, 뭐 다음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고, 이런 독해 기술들을 조금씩은 내가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기초 독해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 읽는 연습을 조금씩 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집중했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인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여기에 맞는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익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연습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흥미 위주의 독후 활동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독해 기술을 익히는 그런 독후 활동 등을 하면 좋아요. 다음은 고급 독해기입니다. 고급 사고 기능을 활용해서 읽는 단계인데요. 그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이 시기인데, 사실 독해력, 그러니까 독서력은 아예 기본 학습 이제 학년과 차이가 다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1학년, 2학년 수준의 독해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1, 2학년인데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독해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제 연령에 따라 이제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그대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도 하고 구조도 파악할 수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 시기의 지도 방법으로는 고급 독해 기능을 배우는 것.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내용이 적절한지, 근거가 타당한지,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도 해보고, 이런 식의 다양한 고급 독해 기능을 이제 독후 활동이나 읽기 이제 점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야, 책만 읽어도 좋아했고 글자만 또박또박 읽어도 좋아했다면 이제 거의 숨겨진 의미, 그걸 잘 파악하기 위한 나의 능력, 기술 등을 익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꾸준히 이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 보면은 어떤 지문이 있고 이 지문을 통해서 뭐 중심 문장, 보조 문장을 쪼개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훈련인데, 이런 훈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일반 독서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독후 활동 같은 걸 할 때도 조금씩은 이런 독해 기능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그래서 이해만 잘해도 아이들이 훌륭하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막 대화를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조금 더 창의적인 사고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독후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용을 점검하는 것에서 지금은 내용을 점검하는 것 이상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기고,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독서 전략기인데요. 구체적인 독서 목적을 설정해서 전략적으로 읽는 단계, 그리고 다양한 독서 기능을 실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런 자기 상황을 되게 점검하면서 읽는 시기인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왔죠. 이때쯤 되면 내가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구체적인 목적에 맞게, 어, 나의 필요성에 맞게 설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내가 찾아서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의 지도 방법으로는 자기 선택적 독서 유도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독서량으로 봤을 때 가장 독서량이 많은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와 영유아 시기예요. 그 말은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 권하고 아이들의 선택권이 별로 없을 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들의 선택권이 생길수록 점점 책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틈 바구니, 아이들이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 틈 바구니 안에서 독서를 하려면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목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텍스트를 정하고 또 그 텍스트를 전략적으로 이제 내가 전략을 설정해서 읽는 이런 과정을 계속 스스로, 자기 선택적 독서의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억지로 이거 읽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 지금 상황이 어떠니? 뭐 이런 심리 문제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럴 때 필요한 책이 무엇일까? 이러한 책은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라는 식으로 내가 하나의 독서 과정을 설정해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또 이제 옛날에는 읽기만 해도 좋았다면 지금 읽는 것을 넘어서
어, 꾸준히 아이들과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또 요즘은 이제 독서 모임 플러스 이제 스스로 글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는 식의 활동 등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독자의 모습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서에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면서 아이들의 표현 욕구를 계속 자극해주는 그런 독서 지도 활동이 이제 유용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기본 독서 능력이 갖춰진 상태라서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많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뭐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책들은 계속 있어요. 단계가 엄청 많죠. 어른도 읽기 힘든 책도 많고. 근데 이제 나의 능력 외에 조금씩 나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책을 도전하는, 왜냐면 내가 기본 기능과 이제 기본 내가 습득한 기초 체력은 갖췄어요.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극을 조금씩 계속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혼자서 내가 새로운 걸 해볼까라고 하긴 어려운데 주변에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조금씩 자극을 주면 살짝씩 미션을 극복하는 듯 하면서 나의 독서력을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 독서기입니다. 우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읽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뭐 자기주도 학습, 요즘은 특히 평생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스스로 읽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해서 성인까지 이제 포함한 시기예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당시에는 사실 다 머리가 컸죠. 머리가 큰 상태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가라고 봤을 때 어, 유의미한 독서 경험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해요. 결국 아이들한테는 야, 너 이렇게 하면 공부해야 돼. 뭐 언어 발달에 좋아. 뭐 시험 보면 유의미해. 뭐 대학교 갈 때 좋아. 뭐 이런 식의 나름 당근을 줬다면 성인이 돼서는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당근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뭐 성인 독서 모임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삶이 힘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책을 만나고 그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을 때 다시 독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하는 순간, 뭐 관계에 힘든 순간, 일을 잘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책을 통해서 다시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얻었을 때 그때 내가 살면서도 계속 스스로 책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유의미한 독서 경험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바빠지죠. 바쁨에 이제 마음속에 여유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는 성인의 문제라고 했지만 초등학교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치이는 게 많아서 독서 시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정규 학교 수업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같은 온책 읽기와 같은 식으로 이제 딱 독서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학교라는 공교육에서 가능하죠. 근데 성인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성인도 스스로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루틴처럼 뭐 잠자기 전 30분, 뭐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런 식으로 습관화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분들은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았을 때 이제 스터디, 뭐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 같은 식으로 조금의 이제 결속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을 읽는 거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유의미하죠. 실제로 독서 모임 하다 보면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독서 모임에 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두 권이라도 읽게 돼요. 근데 독서 모임을 안 하면 스스로 다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는 지도라기보다는 관리 서로 격려하면서 막 뭐 요즘은 온라인 채팅이나 이런 걸도 관리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인증도 하고 하면서 독서 시간, 나의 독서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게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수많은 문화 컨텐츠 속에서 내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독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읽으라니까, 선생님이 읽으라니까, 학교에서 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이유들이 사라지고 결국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 스스로 가치를 인식했을 때 계속 책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유발을 위해서 내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뭐 강의나 이런 거를 듣고 필요성을 이제 전이받고, 이런 과정들을 자주 겪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독서교육, 저 독서교육 공부하고 요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독서교육의 목표는 뭐 공부 잘하고 뭐 어휘력하고 뭐 글잘 쓰고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평생 내가 독자로서 책을 가까이 하고 책 속에서 기쁨을 얻고 책에서 감동을 얻고 내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독자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독자, 그래서 독서 독립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의 뭐 읽기 독립부터 해서 차근차근 나아가서 독서 독립까지 간 실단계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